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려진 폭염특보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도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순천 황전이 36.6도, 광양읍 36도, 고흥 33도, 여수가 31도를 기록했으며 여수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대체됐습니다. 내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은 물론 농수축산물 피해도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360여 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 지역의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는 18명에 그쳤지만 이후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지난주에만 12명의 온열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환자 수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경남과 경북,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은 낮 시간은 물론 오전이나 밤에도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들이 농사일을 하다 숨지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점화되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는 없겠지만 관세 분쟁이 장기화되면 철강, 석유화학 등 중간재 수출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 초 철강업계는 미국발 관세 부과에 긴장했습니다. 관세 대신 쿼터제로 항고비를 넘겼지만 이달 초 미중 무역 분쟁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고조된 글로벌 무역 전쟁은 중국의 맞불로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입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계는 단기적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시장의 수요 변동으로 중간재 수출에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 강대강 대결은 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들 중에 중간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포스코의 전체 수출 물량은 연간 1,600만 톤. 여수산단 석유화학업계의 수출액도 한 해 30조 원에 이릅니다. 때문에 수출 시장 다변화는 더는 늦출 수 없는 지역 산업계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 시장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동남아나 아니면은 러시아 등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확대 가능성에 지역 산업계도 수출 전선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순천 영암고속도로 별량 1터널 안에서 52살 A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도로가 1시간여 동안 정체를 빚었고 연기가 빠지지 않아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이어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무력 진압과 시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법이 2달 뒤면 시행됩니다. 여야 정당은 국회 파행을 이유로 진상조사위원 위촉을 미뤄왔는데요.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달입니다. 그 안에 국회는 여야 정당과 국회의장 몫으로 모두 9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이은 국회 파행 때문에 진상조사위 위원 위촉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특히 9명 중 4명을 추천해야 하는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내고도 위원 추천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그런 의견들을 현재 거의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거나 또 마냥 뒤로 미루고 있다거나 그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추천을 하지 않은 가운데 호남이 기반인 민주평화당만 유일하게 조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관심이 적은 만큼 그 부분에서 열정을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5월 단체와 국방부는 서둘러 조사위원을 확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 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해도 인사검증 등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 확정돼야 조사관 채용 등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야가 조사위원 위촉을 계속 미룰 경우 9월 14일로 예정된 조사위 출범이 늦어지거나 출범하더라도 재구시를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성이 되면 빨라야 이제 9월 중하순 이렇게 될 거고 더 늦춰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조사 과정이 아무래도 뒤로 늦춰져요. 5월 단체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5.18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위에는 최장 3년의 기간이 주어지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38년 만에 온전히 주어진 진상규명의 기회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상주 상무를 2대0으로 격파하며 후반기 정규리그 첫 승을 따냈습니다. 어제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 17라운드 경기에서 전남은 후반 14분 허용준이 선제골을 뽑아낸 데 이어 5분 뒤 완델손도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상주 상무를 누르고 8경기 만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올 시즌 3승 7무 7패 승점 16으로 리그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은 오는 18일 FC 서울을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관광 비수기의 순천만 국가정원 활성화를 위해 야간 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맡고 있는 물빛축제는 오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한 달여 동안 펼쳐지며 분수쇼와 불꽃놀이 등 이색적인 행사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방문객 증가가 기대된다며 이번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빗댄 건배사를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고 소송을 낸 공무원이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지난 2016년 다수의 여성들이 참석한 친목 행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해 건배사를 했다가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소송에서 순천시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관련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건배사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고 그동안 A씨가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6일까지 사흘 동안 동물약품 도매업소 25곳을 불시 점검해 위반업소 5곳을 행정처분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중처분하고 판매량이 많은 동물약품 46점을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정을 의뢰했습니다.